안녕하세요. 자, 어, 오늘은 조경대라고 하는 곳에서 불려진 한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대. 자, 이 조경대는 이제 포항에 있습니다. 포항 바닷가에 바로 이 조경대가 있는데, 이 조경대는 뭐 이제 언덕이죠. 이제 대자니까 이제 언덕인데 뭐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이 좋은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경대가 어떤 곳이었냐 하면 조경대가 있는 곳이 예전에 이제 포항 지역은 그 유배를 오는 공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포항이 그 예전에 이제 포항이 장기 그죠? 장기 그 다음에 연일 그 다음에 이제 흥해 그 다음에 청하 이렇게 해서 이 네 곳이 있은 네 개의 현과 세 개의 현과 한 개의 군이죠. 이제 흥해는 흥해군이었으니까 그래서 청하현 그 다음에 연일현 그 다음에 이제 이 장기현 이렇게 해서 네 개의 현이 이 합해져서 이 포항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 세 개의 현과 한 개의 군이죠. 흥해군이 되니까. 그런데 이 포항 지역 이거는 여기는 이제 한양에서 가장 먼 곳이잖아요. 이제 가장 먼 곳이고 해서 이곳이 또 유배지로서 이제 아주 그 각광이 있었습니다. 뭐 각광이라고 해서 그런데 이 유배지였습니다. 장기에만 해도 유배를 온 그 이제 관리가 한 150여 명, 150여 명쯤 되었으니까 포항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한 200여 명의 이제 그 유배를 온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이제 연일에 이제 유배를 왔던 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그 태당 유명천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이 태당 유명천은 이제 우암 송시열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암 송시열 선생하고 태당 유명천 선생이 동시대에 이제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어, 태당 유명천 선생이 이 그 남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어 그 이제 우암은 노론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인 서인 이렇게 기후학파 영남학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주 양쪽의 이제 학파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태당 유명천 선생이 이 권력의 중심에 있을 때 우암 송시열 선생이 이 장기에 유배를 왔었고 또 이제 그 우암 선생이 복직이 되어서 있을 때 태당 유명천 선생이 이쪽에 연일에 이제 유배를 왔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서로가 이제 권력이 있을 때 어, 상대를 이렇게 해서 유배를 보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연일도 유배지이고 장기도 유배지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조경대가 있는 이곳도 어디냐면 바로 유배지입니다. 그러니까 청하도 유배지거든요. 청하에 유배를 온 사람 인물 중에서 제일 좀 뭐 익숙한 뭐 유명한 뭐 이렇게 뭐 제가 익숙하다라고 한 인물이 누구냐면 취흘 유숙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취흘 유숙. 그래서 이제 이 취흘 유숙이 바로 이 청하 이 조경대가 있는 이곳에 유배를 왔습니다. 그래서 취흘 유숙이 유배를 와서 내연산과 이 청하 이 지역을 이렇게 많이 다녔거든요. 다니고 또 하나는 이 지역에서 당시에 그 머물고 있었던
쌍봉 정국후라고 하는 인물과 같이 이제 시도 짓고 교류를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쌍봉 정국후 선생의 경우에는 그 효정 아시죠? 이 효정의 그 효정이 세자 시절에 어린 시절에 효정의 이제 스승 사부였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 세자의 그 스승 까지 이제 지냈던 이제 인물이 쌍봉 정국후인데, 이 쌍봉 정국후 선생은 이제 여흔 장흥강 선생의 또 제자가 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 그 취흘 유숙과 쌍봉 정국후 선생이 이곳에서 또 시를 주고받았던 그런 이제 이야기도 전합니다. 그래서 쌍봉 선생의 그 이제 문집을 보면 취흘 유숙과 시를 주고받은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경대라고 하는 공간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여기 이 조경대가 있는 곳은 옛날 고지도에 보면 여기 보면 이 잡을 조자잖아요. 이 조경대 이렇게 해서 고래경자를 쓰게 됩니다. 고래를 잡는 누대다. 즉 고래를 잡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고래 잡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누대. 자, 여기서 이제 여기가 동해 바다잖아요. 이제 바다 해자. 여기는 바다라는 거죠. 이제 바다. 자, 이 공간입니다. 이 바다입니다. 바다이고, 자, 그래서 이제 조경대입니다. 이 조경대. 여기가 어디쯤 되냐면, 여기, 이 포항에서, 이쪽에 이제 7번 국도를 따라 이렇게 가게 되죠. 가게 되는데, 7번 국도를 따라가다가, 요 칠포 해수욕장 있죠. 칠포 해수욕장에서 요 바닷길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바닷길을 따라서 해안길이죠. 해안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 월포 해수욕장 조금 못 미치는 곳에 이가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가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이제 이가리. 자, 이가리를 조금 지나서 바로 이쪽, 요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 어디냐,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가 바로 조경대입니다. 자, 이가리. 자, 요렇게 되죠, 이가리.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조경대.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나무 숲으로 자, 그래서 거기에 어디냐면 바로 자, 최근에 자, 요겁니다. 여기입니다. 최근에 이제 뭐 이가리 닷 전망대 이렇게 해서 이 전망대를 이렇게 했거든요. 전망대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조경대에서 직선 거리로 한 500m쯤 되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그죠? 보면 한 500m쯤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전망대가 이렇게, 전망대에서 이렇게 바라다 보면서 찍은 거거든요. 자, 여기입니다. 자, 바로 여기가 이제 월포 해수욕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이제 조경대에서 바라보는 바다가 바로 여기입니다. 조경대 앞에 이 바위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물이 맑습니다. 아주 맑고 깨끗한. 그래서 여기가 이제 예전에 이제 고래를 잡았다는 거죠. 이곳에서. 그래서 고래를 잡았으니까 수심이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죠? 수심이 깊고,
또 이제 고래 여기서 또 고래를 잡았다라고 하니까 그 고래 잡는 것을 보는 누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것은 물이 맑은 것처럼 이제 너무나 맑아서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있는 구름조차 쫙 비치죠. 예, 그래서 풍경이 비출 조자에 풍경 경자를 써서 뭐 하늘의 풍경이 이 바다에 비쳐서 너무나 아름다운 곳, 그것을 볼 수 있는 곳 해서 조경대 이렇게 이제 가 이제 되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솔숲이죠. 이 솔숲이 있고, 자, 주변이 전체가 이렇게 이제 소나무 숲으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광려도 아까 보셨죠? 자, 다들 봤죠? 여기 조경대입니다. 여기 광려도에 바로 이 조경대가 그려져 있다. 자, 광려도 이제 19세기에 제작된 광려도에 조경대는 조경대. 자, 비출 조자에 거울 경자. 그죠? 거울 경자. 하늘에 비친 어떤 푸르름이 이렇게 쫙 비추는 거죠. 거울같이, 물결이 맑아서 거울과 같다. 그래서 거울같이 맑고 아름다운 바다를 보는 언덕 해서 조경대라고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잡을 조자, 그 다음에 낚시조자 이래 되죠. 낚시조, 잡을조, 고래경 해서 고래 낚시를 하는 곳, 그죠? 고래 낚시를 구경하는 언덕, 고래가 노니는 것을 보는 언덕,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대하고 이 두 가지 이 한자로 쓰게 됩니다. 자, 한자 이름이 조경대가 먼저냐, 그죠? 이 조경대가 먼저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것이 먼저일까?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광여도 19세기에 제작이 된 이 광여도에는 요렇게 적고 있으니 요렇게 먼저 불리어졌는지, 아니면은 이제 이게 먼저 불려지다가 이게 원래 이름이다가 사람들이 요렇게도 하기도 이제 했다라고 볼 수 있는가, 아니면 시간적인 부분에서 선후로 이렇게 불려졌는지, 뭐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요건데 요렇게도 부른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고, 요렇게 이제 두 가지로 불리어지는데 여긴 시간적인 선후가 있다. 요렇게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경주에 가면 경주에는 이제 봉황대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금장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금장대는 봉황대는 이렇게 무덤은 아닌데 인위적으로 흙을 쌓아 가지고 누대를 만든 곳이 봉황대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봉황이 와서 논일었던 곳이기도 해서 봉황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워낙 시내 가운데 있으면서 그 봉황대에 올라가면 시내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곳이어서 굉장히 유명했고, 조선시대 때 선비들이 경주를 오게 되면 이 봉황대를 반드시 이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금장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금장대는 자연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누대입니다. 누대인데 이 금장대 아래에 서천이 이제 흐르는데, 이 서천에 예기청소라고 하는 서천에, 그러니까 서천에서 가장 깊은 수심이 가장 깊은 곳이 바로 금장대 앞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예기청소라고 서로 이렇게 불려지고, 그 예기청소에 해마다 사람들이 빠져 죽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김동리 선생이 무녀도를, 이 예기청소를 배경으로 해서 김동리 선생이 무녀도를
쓴 곳이 소설 문여도를 쓴 곳이 바로 이 금장대 앞에 예기청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금장대를 똑같이 이제 금장대라고 하면서 세금자 감출장자를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금장대라고 해서 이제 세금자에 어른 장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금장대에서는 중심적으로는 세금자의 감출장자라고 하는 이 자가 이 한자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생각을 한다면 이 조경대도 마찬가지로 낚시조자의 고래경자를 쓰는 이 조경대가 중심 그 이름인지 아니면은 비출조자의 거울경자가 원래 이제 중심 인물인 이제 이름인지 아니면 이 두 개를 나란히 썼는지 나란히 썼다면 이 앞선 시간대가 어떤 것인지 뭐 이런 거죠. 이제 그래서 이래 한번 이제 살펴보니까 바로 이 취혈유숙이라고 하는 인물과 이제 해월 황여일이라고 하는 인물이 쓴 그 유내연산록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몇 가지 책에서 요 부분들이 아주 미묘하게 시간적 차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자 한자 이름의 선후에 대해서는 기왕이 자료에 보면 1624년 부재학 유숙에 의해서 한자 이름이 이 조경대에서 조경대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여일의 유내연산록에도 요 낚시조자의 고래경자 요거를 이제 표기를 하고 있고 유조경대라고 또 황여일 선생이 해월 선생 해월입니다. 이 호가 해월인데 해월 선생이 요 조경대라고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황여일 그러니까 해월 왕이 아니라 황입니다. 해월 선생이 유내연산록을 쓴 때가 1584년 8월 경에 요렇게 이제 이 조경대 이렇게 쓰고 있는 걸 보니까 유숙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청하에 유배를 왔던 그 시기보다는 앞선 시기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낙제의 서사원이라고 하는 분이 이 1550년, 1615년 동안 이제 사셨던 분인데 동류일록에서 이 조경대 이렇게 이제 적고 있는 걸 보니까 1584년 저기 1584년 요때는 뭐라고 적었느냐 바로 이 그 낚시조자의 고래경자 이렇게 를 이제 쓰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낙제나 그 다음에 저 해월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다 낚시족자의 고래경자를 이제 쓰고 있으니까 아마 유숙이 이 유숙이라고 하는 인물이 유숙이 청하에 머물렀던 시기가 잠깐요. 청하에 머물렀던 시기가 자 잠깐 보겠습니다. 이 유숙이 잠깐요. 요 뒤에 아마 나올 텐데 유숙이 이 유숙이라고 하는 인물이 치을 유숙 치을 유숙 예, 치을 유숙
치헐유숙이 언제 때 인물이냐면요. 1564년에서 1634년 때 인물인데 지금 청하에 올 때가 1623년입니다. 자, 1623년. 그러니까 이 1623년에 유숙이 시헐 선생이 1623년에 그 청하에 유배를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청하에 머물던 시기에 바로 쓴 그 시가 바로 이 시란 말이에요. 관일출이라고 하는 일출, 해가 떠오르는 것을 관보다라고 하는 시인데 여기 보면 경대라고 해서 거울 경자를 쓰고 있잖아요. 이제 이 거울 경자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경대 앞에서 형승을 보다, 뛰어난 풍경을 간보다, 그죠? 간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시에 적고 있으니까 어찌 보면 1584년 8월에 또는 이제 낙제 서사원이 1615년에 이제 그 사망을 했으니까 지금 유숙이 올 때가 1623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먼저 조경대라고 낚시조자를 써서 조경대라고 이제 쓰다가 후에 이 치을 유숙에 와서 이 경대라고 유조경대라고 이렇게 이제 조경대로 썼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유숙이 온 시기가 이제 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경대 이 부분이 이제 후에 나중에 적은 것이다. 자, 여기 보면 단원날 청하 유사군 사경, 그러니까 이 유사경과 청하, 그죠? 청하 유사경과 더불어 조경대에서 놀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경대는 이 조경대보다 후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그러니까 고래를 잡는 것을 본 그 시가 고래를 잡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 조경대가 이제 이름이고 여기 고래 잡는 것을 보는 이 누대라고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후대 이 취헐유숙이 뭡니까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울같이 맑고 아름다운 바다를 볼 수 있는 언덕이라는 그런 이름의 같은 한글의 이름에서 이렇게 한자를 바꾸어 놓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거울같이 맑고 아름다운 바다를 보는 언덕이라는 뜻의 조경대와 똑같은 그런 이름이 그런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조경대입니다. 자, 이 조경대에 대해서 조선 전기에 간행한 문헌인 신증 동국 여지승남 세종실록 지리지 등에는 이 조경대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선 후기에 오면 이제 해동 지도나 영남 지도 뭐 등에 이제 기록이 전하는 것으로 볼 때 이 조경대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진 것은 언제냐면 바로 이 1500년대 말 이 황여일 선생이 내연산록을 쓰면서 이 조경대에 대한 아름다움이 전해지지 않았겠는가라고 추측을 해 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황여일이라고 하는 이 해월 선생이 이 내연산록을 쓰고 내연산을 방문하면서 이 조경대를 방문해서 조경대의 아름다움을 적은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서의 조경대를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조경대보다도 당시에 청하현에 있었던 청하현에 해월루가 있었어요. 해월루. 오히려 이제 이 조경대보다도 많은 선비들이 이 청하에 오게 되면 이 해월루에 올라서 이 해월루를 더 이렇게 유명했었거든요. 해월루가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이 해월루 그런데 이제 이 황여일 선생이 이 해월루를 갔다가 조경대에 오면서 해월루는 세 발의 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것도 아마 뒤에 이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있네요. 자, 유내연산로 황여일 선생이 5일 임술이죠. 그러니까 1500 몇 년입니까? 1584년 8월. 자, 1584년 8월 5일 뭐 요 정도 될 겁니다. 5일 임술 비가 내렸다. 조정관이 주방에서 음식을 담아와서 대자리를 정돈했다. 그리고는 최울령과 숙부를 동원해 정성으로 모셨다. 자, 이때 그 해월 그 황여일이라고 하는 이제 평해 황씨죠. 예. 지금 이제 그 울진 쪽에 그죠, 영해 지나서 평해 울진 거기에 보면 해월루가 있죠. 이제 해월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거기 이 해월 종가가 바로 이 황여일 선생의 이제 그 종가입니다. 이때 그 황여일 선생이 그 이제 숙부를 모시고 내연산을 이제 구경을 하게 되는데 내연산 구경을 하러 이제 내려올 때 이제 울진에서 영덕을 지나 영해, 영덕, 청하까지 이릅니다. 이제 그 사이에 이제 현감이라 이제 해월 선생이 내려올 때 현감이라든가 이 고을의 이제 유지들이 바로 이 황열 선생을 맞이해 가지고 아주 이제 융숭한 대접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5일날 바로 이 조경대로 이제 포항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이때 포항으로 왔을 때 이 조정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음식을 담아 와서 대자리를 정돈하고 최울령과 숙부를 동원해 정성으로 모셨다. 술자리가 마쳐지자 여기서 동헌은 이제 청하현이죠. 이제 청하현. 그래서 이 술자리가 마치자 숙부님을 모시고 조경대로 가서 논의렀다. 조경대는 해서 여기서 이제 낚시조자에 잡을조자 고래경자 해서 고래 잡는 것을 보는 누대라고 해서 조경대라고 이렇게 이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경대는 고을의 남동쪽 심리에 있다. 소나무 숲과 대나무가 있고 곳곳에 어촌이 있다. 엷은 안개에 저녁 햇살에 비가 조금씩 내리는데 의연함이 그림과 같다. 마침내 누대에 올라 바라보니 멀리 북쪽 바다의 하늘이 광활하다. 서산의 구름은 가까이에 높이 솟아있고 기이한 바위가 빽빽이 서 있어서 푸른 거울을 아주 가까이에서 보는 듯하다. 물에 뜬 갈매기와 나는 백로가 태연히 왕래를 한다. 작은 배 수십 척은 날이 저무니 다투어 고기를 잡고 곁에 있는 배 한 척은 노래하고 소리치며 남쪽으로 간다. 숙부님과 나는 푸른 모래에 앉아서 찬바람에 기대어 각각 몇 잔을 마시고 돌아갔다. 자, 이제 요 조경대는 당연히 이제 이쪽에 그 소나무가 이제 많습니다. 많고 이제 마사가 많은데 여기에는 이제 그 사구라고 해서 이 모래가 날라와 가지고 이제 언덕을 만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소나무가 아주 빽빽하게 이제 있죠. 그래서 이제 사구가 되니까
거기서 이제 소나무 그늘에 앉아서 이렇게 푸른 모래에 앉아 찬바람에 기대며 각각 멋잔씩 마치고 돌아갔다. 최단양은 이미 해월루에 이르렀다. 자, 해월루입니다. 이게 이제 청하현감, 청하현에 있는 청하현, 현청 안에 있는 누각이 바로 이 해월루입니다. 붉은 촛불에 푸른 눈석같이 빛나는 것은 마치 옥으로 만든 집 같다. 자, 이 해월루가 붉은 촛불에 푸른 눈석같이 빛나는 것은 마치 옥으로 만든 집 같아 했는데 해월루는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조경대는 뭡니까? 웅치함, 조경대의 웅치함에 비교한다면 들판의 말이요 먼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조경대가 아름다웠던가. 해월이 이 바라봤던 이 조경대에서의 그 바다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해월이 살고 있었던 그 울진 이 망향정을 지나가지고 저 위에 올라가는 이제 그 월성정이죠. 월성정 있는 그쪽도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조경대는 남다르게 아주 행복한 시간으로 이 조경대가 다가왔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황여일 선생의 이 조경대에 대해서 이제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조경대 황여일,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자, 요거를 읽어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자, 이 풍경 그려지나요? 자, 여기에 앉아서 이런 곳에 앉아 가지고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아름다웠겠죠. 왜냐면 이 바닷길, 여기가 전부 다 모래사장이거든요. 이 모래로 다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어리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전부 다 이제 해안이란 말입니다. 이 영일만 신항이라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도구, 이 포항시 도구까지 해서 이 원산이 명사십리라고 했는데 포항이 명사, 그러니까 이제 모래사장, 이 사구로 된 이 그 해안 그 모래벌이 30, 예, 30. 그러니까 이제 원산이 십리에 이제 바다를 끼고 있다라고 했으면 이 30리의 바다를 이 포항이 가지고 있었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포항 같은 경우에는 이 포스코가 만들어지면서 이 지형이 이렇게 변하게 되잖아요. 이제 변하면서 이 사구가 다 없어진 거죠. 그런데 당시에 이 해월이 있었던 이때는 이 모래벌이 엄청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겁니다. 요게 요렇게 바위가 있는 여기가 바로 조경대입니다. 조경대. 자, 여기. 그래서 해월루에 비하면 뭡니까? 해월루에 비하면 조경대는 조경대에 비하면 해월루는 들판에 있는 한 마리 말, 그 다음에 먼지 이런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참 대단하면 이제 자, 향교 읍치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여기 조경대가 여기 있고 요 향교 있는 자 여기입니다. 자, 이 부분에 이제 읍치 요 지역이거든요. 요 지역에 바로 현청이 있었는데 현청에 해월루가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황여일 선생의 유조경대라고 하는 시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유조경대. 자, 황여일입니다. 자, 취교, 형, 여고. 그죠? 취교,
형, 여, 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취교, 형, 여, 교, 그 다음에 창명, 평, 부도, 천계, 만리경, 성로, 삼산, 오, 조화, 종, 기장, 귀신, 분하고, 인간의 자지, 여, 오, 여, 백구, 조. 이렇게 되죠. 취교, 형, 여고하고, 창명, 평, 부도, 니라, 천계, 만리경, 한대, 성로, 삼산, 오라. 조화, 종기장하고, 귀신, 분하고, 하니, 인간의 자지하야, 오여, 백구조, 니라.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 취, 풀을 취, 물총새 취, 이렇게 되죠. 비치색 취,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취는 물총새, 비치새, 예, 풀을 취, 뭐, 이제, 뭐, 이렇게 되죠. 교는 높은 산 교자입니다. 산이 높은 거죠. 요 매산이 요 매 꼭대기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산이 언덕 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총새와 같은 모양이죠. 새가 이렇게 탁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저기 해안을 구워 보는 것처럼 이런 모습입니다. 높이 우뚝 솟아 있는 누더이면서 아주 날렵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취교 이렇게 해서 푸른 산마루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푸른 산마루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제 취교 이제 번역도 제2의 창작이니까 시를 짓는 마음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취교 형은 이제 멀형자입니다. 멀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을 여자 이제 이 고자는 이제 날다. 비상하다. 그 다음에 날아다니다.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취교형, 멀리. 취교는 형, 멀리. 뭐뭐와 같다? 뭡니까? 날아오르는 것과 같다. 비상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취교는 멀리 비상하는 것 같고, 이렇게 되죠. 푸를 창자에 어두울 명자입니다. 푸르고 어둡다. 어떤 글자가 나올까요? 그래서 검푸른, 짙푸른 이렇게 되겠죠. 이제 검푸른, 짙푸른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짙푸른, 검푸른 바다죠. 자, 바다입니다. 이제 물 숫자가 이제 있으니까. 자, 그래서 검푸른 바다. 짙푸른 바다 이렇게 검푸른 바다 평은 이제 이렇게 잔잔한 검푸른 바다는 평온해서 즉 고요해서 그죠 부도 파도 도자입니다. 파도가 없다 파도 치지 않다 이렇게 되죠. 부도 이제 무도일이면 파도가 없다 이렇게 되고 부도 이르면은 이제 파도 치지 않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아니불자 다음에 오는 요거는 이제 동사다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없을 무자 다음에 오는 것은 뒤에 명사로 해석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이제 그러면 명사로 해석할 때 이제 주어로 보든가 목적어로 보든가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무도 이렇게 되면 파도가 없다 이렇게 해야 될 거고 부도 이러면 동사니까 파도 치다 이렇게 되겠죠. 파도 치지 않구나 이렇게 됩니다. 하늘 전 이제 열개자 하늘이 열리다 이제 하늘이 열리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하늘이 개이니까 만리가 거울과 같고 만리가 겨울과 같고 하늘이 열리니 만리가 거울과 같고 저 앞쪽에 그죠 이제 바다 쪽으로 해서 쫙 펼쳐져 보이니까 만리
거울이 이 만리 거울 쫙 해요. 만리 거울은 뭡니까? 바로 이 검푸른 바다 물결이죠. 쫙 해가지고 하늘을 그대로 품어하는 이 바다죠. 그 다음에 성로입니다. 성로. 이 바위에 이제 맺힌 이슬 이렇게 되죠. 성로. 이 성로는 이제 이, 요 이슬 노자인데 해석할 때는 드러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 바위의 이슬 뭐 이렇게 그렇죠. 이제 그래서 성로 바위가 드러나지 나니까 삼산에 거북이 같구나. 그죠? 거북이 같구나. 삼산은 이상향. 그죠? 신선이 사는 섬 이렇게 되죠. 삼산 신선이 사는 곳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위가 탁 드러나니까 뭡니까? 삼신산의 오두와 같구나. 거북의 머리와 같다. 자, 요거예요. 자, 요겁니다. 자, 요 모습입니다. 요 모습. 자, 요런 모습. 그러니까 물이 쫙 빠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위가 이런 바위가 쫙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쭉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 앞쪽에 이런 바위가 많다는 거죠. 자, 바위가 드러나자 삼신산에 오도와 같거나 성로삼산 오로다. 자, 조화종 기장한데, 그죠? 조화로운 이제 그러니까 천재죠. 이제 조화옹 이렇게 세상을 만든 사람, 세상을 만든 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조화옹은 종이면 이제 그 세북종 뭐 이렇게 되죠. 이제 종종자 그죠? 종종자인데 요거는 이제 모을종자가 됩니다. 모을종자 모으다 거듭하다 그 다음에 주다 부여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모으다라고 하는 이제 술잔종도 되고 뭐 세북종도 되고 뭐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는 모으다 동사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하옹은 기한 장관을 다 모으고 귀신은 뭡니까? 아래와 하고 여기는 이제 위상자를 하상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요건 운자를 맞췄습니다. 이 상이 들어가게 되면 오, 도, 그죠? 조, 교, 고라고 하는 요 운자예요. 오, 이렇게 운자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상해서 위상자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운자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상을 못 쓰고 상과 같은 뜻을 지니고 있는 노풀고자 요거를 넣으면서 아래와 위 이렇게 되죠. 아래와 위를 나누었다. 귀신은 아래와 위를 나누는 거예요. 그죠? 아래와 위를 나눴어요. 어떤 겁니까? 자, 요렇게 하늘과 여기에 비친 바다. 아래 위. 요렇게 아래 위를 나누었다. 인간의 사람은 그리고 이제 사람은 여기는 조화옹 조물주죠. 그 다음에 귀신 그 다음에 인간입니다. 인간이 이 땅을 사랑해서 그죠? 사람들이 이 땅을 사랑해서 내가 백구와 더불어 줘. 자, 줘. 머물고 싶구나. 이렇게 되죠. 줘. 머물고 싶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머물고 싶다. 동행하고 싶다. 짝하고 싶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조자의 경우에는 이제 그 관화, 무리, 뭐 이런 뜻이 있죠. 요 조자. 이조, 그 다음에 형조. 그죠? 이제 벼슬 이름에 이조 판사할 때 조자가 이조자잖아요. 이조자입니다. 관하, 관리, 조자. 그 다음에 때 조자. 그 다음에 짝 조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구와
짝 하려네 뭐 이렇게 되는데 짝 하면서 머무르려 하네 짝 하려네 뭐 이게 더 낫겠네 그죠 이제 해석이 짝 하려네 내가 백구와 더불어 짝하고 싶다 이곳에 머물면서 놀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취교 형여고 한데 창명평 부도리라 천계만리경하고 성로 삼산 오라 조화종 기장하고 계신 분하고 하니 인간에 차지하여 오여 백구 조니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황여일 해월 선생이 바로 이제 여기 이 조경대에 머물면서 이런 시를 이제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여기까지 황여일 선생의 시를 보고 자 다음 시간에 이 유숙이 쓴 시를 보겠습니다. 이 조경대에서 관일출이라고 하는 이 시인데 자, 요 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